서울의 11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화려한 넌사인이 도시의 어둠을 밝혔지만 그 빛은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한 여자의 초라한 행세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한유나. 한때는 촉망받는 제품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 차가운 도시의 밤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달아빠진 코트 자락을 여며보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며칠째 굶은 뱃속에서는 허기보다 더 지독한 절망감이 소용돌이쳤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따뜻했다. 유나야, 네온 정말 천재야. 이 엘리시안 프로젝트 기획안 좀 봐. 이거라면 우리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작지만 아늑했던 그들의 보금자리. 최강민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유나가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화장품 브랜드 엘리시안의 론칭 기획안이 빼곡했다. 컨셉부터 제품 라인업 마케팅 전략까지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미래 그 자체였다. 유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그려주는 미래를 의심 없이 믿었다.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과거의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 다정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전 재산과 목숨보다 소중했던 기획안을 들고 사라져버렸다. 유나야, 우리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려면 일단 내 적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어. 내가 더 안전하게 불려줄게. 그의 말에 유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지난 5년간 악착같이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그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바로 다음 날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함께 고른 가구도 그의 옷가지도 심지어 그녀가 작업하던 노트북까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덩그러니 남은 것은 휴대폰에 찍힌 단 한 줄의 잔인한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미안하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찾지 마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렸다며 그녀를 내쫓았고 순식간에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 남은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 그녀는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있었다. 공원 입구 포장마차에서 파는 붕어빵이었다. 허기가 모든 절망을 이겼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지막 남은 1,000원을 내밀었다. 뜨끈한 김이 오르는 붕어빵 3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손에 쥐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붕어빵 하나를 막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차려입은 노파는 추위에 떨며 지친 기색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유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다. 이건 내 마지막 식사인데 짧은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까지 잃지는 않았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날이 많이 춥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그녀는 종이봉투를 열어 붕어빵 2개를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다. 노파는 놀란 듯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날카롭고 총기 있는 눈빛이었다. 노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노파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흡흡 하는 소리가 마치 고장난 풀무 같았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유나는 패닉에 빠질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과거 디자인 회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노파의 곁에 쓰러져 있는 작은 휴대용 흡입기를 발견했다. 천식 환자용 호흡기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유나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파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목 주변을 옥죄는 스카프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흡입기 뚜껑을 열어 노파의 입에 물려주고는 사용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했다.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빨리 119에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노파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악의 위기는 넘긴 듯 됐다. 노파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유나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유나를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다. 야애야, 이름이 무엇이냐? 가냘프지만 이상한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다. 한유나예요, 할머니. 이제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노파는 유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한유나, 내 이름을 기억해 두거라. 노파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유나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강서현이다. 유나는 그 이름이 낯설었다. 하지만 노파의 다음 말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SH그룹의 안주인이지. 강서현. SH그룹. 대한민국 패션과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여제.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남루한 노파가 그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삐삐뽀삐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공원을 뒤덮었다. 유나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노파를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운 11월의 밤 한 소녀의 절망 끝에서 가장 기이하고 거대한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한유나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SH그룹의 안주인이라 자신을 밝힌 강서현 회장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낯선 공간으로 실려가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강 회장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극도로 정중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를 대하는 매뉴얼처럼 완벽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다. JK그룹의 VVIP들만을 위한 최첨단 의료시설과 호텔급 서비스를 자랑하는 프라이빗 클리닉이었다. 유나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잠시 후 간단한 검사를 마친 강 회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의 곁을 지키던 칼 같은 인상의 민 비서는 유나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나 씨,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죠. 회장님의 뜻입니다. 유나는 거절할 수도 질문할 수도 없는 분위기에 이끌려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저 거리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된 것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으로 알려진 평창동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 한옥의 선과 현대적인 건축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유나는 이곳이 바로 강서현 회장이 사는 성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살던 좁은 원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부와 품격 앞에서 유나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민 비서는 그녀를 저택 안쪽 손님을 위한 별채로 안내했다. 그녀가 살던 집 전체보다도 넓은 방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인테리어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곳에서 며칠간 편히 지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가정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 비서는 필요한 말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혼자 남은 유나는 푹신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지난 며칠간의 추위와 굶주린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공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유나를 자신의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값비싼 그릇에 담긴 정갈한 한식.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묻지 못했구나. 디자인을 한다고 했지 어떤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냐. 강 회장은 유나의 과거 상처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꿈과 열정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유나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품의 철학 원료의 화학적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브랜드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과 총기를 간파했다. 식사 후 강 회장은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서재를 개방했다. 심심할 테니 여기서 시간을 보내거라.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이든 좋다. 그곳은 책의 숲이었다. 경영, 예술, 디자인, 심지어 화학 원론에 이르기까지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해도 평생 다 읽지 못할 방대한 양의 장서가 있었다. 유나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책에 파묻혀 지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장품 원료 화학 글로벌 브랜드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의 평전 등을 탐독했다. 그녀는 지식에 굶주려 있었고 서재는 그녀의 마른 영혼을 채워주는 오아시스였다. 강 회장은 민 비서를 통해 그녀가 어떤 책들을 읽는지 조용히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의 시험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가정부가 차를 내오다가 실수로 유나의 옷에 쏟았다. 가정부는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를 연발했다. 유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놀란 가정부를 안심시키며 함께 바닥을 닦았다. 괜찮아요. 옷은 빨면 그만인걸요. 그 모습을 강 회장과 민 비서는 2층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선한 본성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는 점차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잘 먹고 잘 자고 안전한 공간 속에서 보호받자.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생존의 위협카라하 벗어났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태블릿 PC 하나를 유나에게 건넸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일지도 모르니 한번 보거라. 우리 SH그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태블릿 화면에는 SH그룹의 내부 뉴스 포털이 떠 있었다. 유나는 호기심의 화면을 넘겼다. 새로운 매장 오픈 소식, 시장 동향 분석, 임원 인터뷰. 평범한 기업 뉴스들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 기사의 제목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최강민, 엘리시안.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기사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최강민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녀가 피와 땀으로 디자인했던 제품들의 목업, 먹값, 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사는 그의 천재적인 비전과 혁신적인 기획력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남자는 단순히 그녀의 돈과 사랑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영혼,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서 그녀를 구해준 은인의 회사에 팔아넘긴 것이다. 이 잔인하고 끔찍한 아이러니 앞에서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되찾았던 작은 평화와 안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태블릿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을 때 강 회장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유나의 반응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이 초해강민이라는 남자, 아는 사람이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섭도록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증오와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 남자에 대해, 그리고 너의 프로젝트 엘리시안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보거라.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선택의 기회였다. 일주일 전 길거리에서 떨던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전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유나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이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성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서현 회장의 서재.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한유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최강민과의 첫 만남 함께 꿈을 키웠던 행복한 시간들, 엘리시안이라는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던 그녀의 열정과 영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잔인한 배신까지.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강 회장 앞에 펼쳐 보였다. 강 회장은 긴 이야기 내내 단 한 번도 유나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곁에 선 민 비서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했다. 유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아이의 목을 쳐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네 분이 풀릴지는 몰라도 네 프로젝트는 되찾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너를 그저 내 덕에 들어온 낙하산으로 취급할 테고 너의 진짜 재능은 영원히 의심받게 되겠지.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강 회장의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 회장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강민이 죗값을 치르길 원했고 동시에 엘리시안이 자신의 것임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넌 나의 가장 날카로운 비밀 병기가 되는 거다. 그렇게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첫째, 유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김서진. 평범하지만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이름. 그녀의 이력서는 교묘하게 수정되었다. 명문대가 아닌 중상위권 대학의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짧은 경력을 쌓은 그저 그런 신입사원. 최강민이 그녀를 보고도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둘째, 그녀는 이치그룹 엘리시안 프로젝트 팀의 평사원으로 입사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회의록 작성 자료 정리 선배들의 잡무 보조 등 가장 말단 직원이 하는 일들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최전선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셋째, 그녀의 임무는 최강민을 즉시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그의 무능과 사기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시킬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줄 것이지만 지상에서의 전투는 온전히 유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만 했다. 그날 이후 한유나는 죽고 김서진이 태어났다. 그녀는 긴 머리를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로 잘랐고 그녀의 개성을 드러냈던 옷들 대신 무채색의 평범한 오피스룩을 입었다.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했던 디자이너 한유나의 모습은 깊은 곳에 묻혔고 그 자리에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의 신입사원 김서진이 자리 잡았다. 일주일 후 김서진은 SH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끝없이 솟은 빌딩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작은 점에 불과했다. 전략기획실이 있는 27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보였다. 최강민.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그 남자가 사무실의 왕처럼 군림하며 부하 직원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유나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팀장은 그녀를 최강민에게 소개했다. 초회 팀장,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된 신입 김서진 씨야. 최강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2년 동안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았던 여자를 그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반가워요, 김서진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뭐 별거 없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자리는 저기 박 대리가 안내해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온기도 없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박 대리가 안내해 준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의 권력 중심에서 가장 먼 복사기 옆 구석진 곳에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았을 때 팀 회의가 시작되었다. 최강민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히 유나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엘리시아는 유나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천박하고 상업적인 괴물로 변질되어 있었다. 제품에 담긴 철학은 사라지고 오직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만이 남아 있었다. 유나가 영혼을 담아 설계했던 섬세한 조향과 디자인은 원가 절감을 위해 단순하고 촌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팀원들은 그의 말에 아부하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런 의견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유나는 배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서 분노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의에 열중하고 있는 최강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오만한 옆모습,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세요, 두어 최강민. 네가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심어진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밀 병기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서진으로서의 삶은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 한유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지우고 무표정한 신입사원의 얼굴을 그렸다. 사무실에서의 그녀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상사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고 영혼 없는 회의의 내용을 받아 적었다. 최강민과 그의 추종자들이 던지는 무시와 경멸을 묵묵히 견뎌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조직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존재감 없는 신입사원이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정보 요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했다. 팀의 권력 구조, 개개인의 약점, 그리고 자신과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맹들을 식별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두 사람이 걸려들었다. 첫 번째는 박대리였다. 그녀에게 처음 자리를 안내해 주었던 시니컬한 표정의 중견 디자이너.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오랜 회사 정치에 지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그는 최강민이 엘리시안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마케팅팀의 이지은 사원이었다. 똑똑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인재였지만 최강민의 비현실적인 마케팅 계획에 대한 그녀의 합리적인 우려는 번번이 묵살당했다. 유나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조용한 혁명을 위한 첫 번째 동맹으로 점찍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지극히 미묘했다. 프로젝트의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을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로 바꾸는 회의에서였다. 모두가 최강민의 결정에 침묵하거나 동조할 때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팀장님, 제가 신입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강민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갯짓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은 자연의 순수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면 그 핵심 메시지와 충돌하여 타겟 고객층에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신입이라 잘 모른다는 겸손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도전이 아닌 논리적인 의문 제기였다. 순간 최강민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칠게 대꾸했다. 김서진 씨는 아직 시장 현실을 잘 모르는군. 지금은 원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해. 신입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 회의록이나 잘 정리하도록.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묵살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특히 박 대리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의문의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다. 유나의 두 번째 공격은 우연을 가장했다. 며칠 후 최강민은 매우 낙관적인 예상 매출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날 오후 유나는 과거 시장 조사 자료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수많은 파일 속에서 1년 전 다른 브랜드가 최강민의 전략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사례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최강민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마케팅팀의 이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 씨 자료 정리하다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사례 같아서요. 이지은은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우려를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였다. 다음 회의에서 최강민의 예상 매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유나가 아닌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 데이터를 근거로 조목조목 그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최강민은 분노했지만 명백한 숫자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팀원들을 쏘아보며 자신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애썼다. 그의 편집증은 점점 심해졌다. 유나의 조용한 활약은 체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대리는 커피 머신 옆에서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김서진 씨, 저번에 날카로운 질문이던데 그 정신 잃지 말아요. 그는 최강민이 망쳐놓은 디자인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유나를 말이 없지만 날카로운 동지로 인식하고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반란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의심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용기와 도구를 제공하는 조용한 촉매제였다. 최강민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자 더욱 폭군처럼 변해갔다. 그는 회의에서 더 자주 소리쳤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며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훔친 아이디어로 가려져 있던 무능함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는 최강민과 단둘이 마주쳤다. 그날 회의에서도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잔뜩 날이 서 있던 그는 유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김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신입치고는 의견이 참 많아. 내 눈에 띄어서 뭐라도 돼보려고 작정한 건가?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혼란과 약간의 두려움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최강민은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한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한유나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속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방역은 효과가 있었다. 적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묘한 균열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강민은 프로젝트 론칭일이 다가오자 주변의 우려를 힘으로 짓누르며 독단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한유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그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결정적인 증거.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가 보안 채널을 통해 민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강민 팀장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 최초에 제출했던 시장 조사 보고서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접근 권한을 열어주십시오. 민 비서는 군말 없이 그녀의 요청을 이행했다. 유나는 자신의 비밀 사령부가 된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가 남긴 거짓의 흔적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기 행각의 심장부를 발견했다. 그가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초기 시장 조사 데이터는 완벽한 위조품이었다. 그는 전혀 상관없는 IT 제품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항목 이름만 화장품으로 바꿨다. 응답자의 표본 크기, 인구 통계학적 정보, 긍정적 반응 비율 등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고 유나는 그 성의 가장 약한 기둥을 찾아낸 것이다. 며칠 후 회사 전체에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예산심의 프레젠테이션이 공지되었다. 대량 생산과 마케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최강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대리와 이지은을 사무실 밖에서 따로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걱정하는 동료로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정보를 발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먼저 박대리에게 기술적인 무기를 쥐어주었다. 대리님, 최 팀장이 선택한 이 패키지 재질, 대량 생산을 위한 고속 성형 과정에서 미세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디자이너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 프레젠테이션에서 고속 성형 시 재료의 스트레스 내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는 절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박 대리는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고 눈을 빛냈다. 그것은 명백한 설계 오류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이지은에게 조작된 시장 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건넸다. 지은 씨, 이 보고서의 요약본과 원본 데이터 로그가 일치하지 않아요. 특히 응답자 코드는 전혀 다른 제품군의 코드예요. 만약 지은 씨가 핵심 타겟층인 405 오진 여성들의 FGI 표적 집단 면접 참여자, 모집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는 덫에 걸릴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면접이었으니까요. 이지은은 긴장했지만 그동안 김서진이 보여준 날카로움과 진정성을 믿기로 했다. 그들은 유나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의 주연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결전의 날, SH그룹 본사의 대형 이사회실. 중격들이 모두 모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최강민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와 거짓된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가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박 대리가 먼저 손을 들었다. 팀장님, 패키지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입니다. 지정된 폴리머 재질과 양산에 필요한 성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재료의 스트레스 내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셨는지요? 미세 파열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디자인에 디자도 모르는 최강민은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생산팀에서 처리할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큰 그림에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몇몇 임원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최강민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지은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든 칼이 숨겨져 있었다. 팀장님, 시장 조사 데이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40, 50대 연령층의 높은 긍정 반응이 놀라운데요. 혹시 해당 FGI 참여자들의 모집 방법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해보고 싶어서요. 덫이 발동했다. 최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FGI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모집 방법론도 없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해서라며 기관의 고유한 노하우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그의 완벽했던 자신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천재 기획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거짓말쟁이의 초라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교환했다.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다. 예산 승인은 추가 검토 후 보류되었다. 최강민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당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도끼를 품고 팀원들을 훑었다. 유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자리했다. 그의 견고한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가면을 벗기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굴욕적인 프레젠테이션. 다음 날 최강민은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쥐잡듯 잡으며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들었다. 사무실 전체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으로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직속 상사가 아닌 회장 비서실의 호출이었다. 당장 최상층 VVIP 이사회실로 오라는 지시였다. 그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설픈 중간 관리자들을 건너뛰고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강 회장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득할 기회. 그는 헝클어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만반의 변명을 준비하며 최상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이사회실의 풍경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분위기는 빙하기처럼 차가웠다. 강서현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양옆으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모든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회의실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었다. 강 회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 비서에게 고갯짓했을 뿐이다. 민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윤아가 완성한 최종 보고서가 떠올랐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최강민이 제출했던 가짜 시장 조사 보고서와 그가 표절했던 원본 IT 제품 설문조사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입니다. 최강민이 소리쳤지만 강 회장이 쏘아보는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에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다음 페이지. 화면에는 유나가 밤을 새워 만들었던 엘리시안의 오리지널 기획안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강민이 원가 절감을 위해 그녀의 철학과 영혼을 어떻게 제거하고 천박하게 바꾸었는지가 단계별로 분석되어 있었다. 심지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해당 기획안이 최강민이 SH그룹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에 한윤아의 개인 노트북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사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명백한 지적 재산권 절도였다. 최강민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 여자는 제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저를 도와 함께 작업했을 뿐입니다. 전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윤아를 자신을 망치려는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로 몰아가려 했다. 강 회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자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지. 그녀가 다시 민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사회실 전체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몇 주 전 최강민이 친구와 통화하며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자신의 목소리였다. 강 회장의 보안팀이 녹음한 파일이었다. 그래, 엘리시안 프로젝트 아주 잘 돼가고 있지. 내 전 여자친구 그 한윤아라는 멍청한 년 말이야. 재능은 있더라, 인정해. 내가 걔 전 재산이랑 프로젝트 기획안 싹 다 들고 나왔잖아. 지금쯤 어디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있으려나. 그렇게 순진에 빠졌으니 당해도 싸지. 걔 덕분에 난 내년이면 H그룹 상무는 타겠다. 녹음이 끝났다. 정적,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다. 최강민은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거짓말, 카리스마 야망이 벗겨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초라하고 비열한 도둑만이 남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가 오열하고 있을 때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김서진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입사원의 어색한 정장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하고 힘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세련되게 손질되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주저함 대신 여왕과 같은 자신감이 넘쳤다. 가면은 벗겨졌다. 그녀는 한윤아였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임원들 사이를 지나 강 회장의 의자 옆에 섰다. 그리고는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완전히 파괴된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 회장은 넋이 나간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진정한 창조자이자 비전의 주인 한윤아 씨입니다. 그녀는 윤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 또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강민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윤아를 보았다. 자신이 파괴했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은 불신과 공포로 뒤틀렸다. 임원들은 녹음 속 길바닥에 나앉았다던 비운의 피해자와 눈앞에 서 있는 총명하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실의 순간은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차갑고 정확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이후 SH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최강민은 그룹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해고되었고 사기 및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로 회사의 고소를 당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 팀은 리더를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팀원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한윤아가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김서진이라는 이름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진 당당한 리더였다. 그녀가 소집한 첫 번째 팀 회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대리와 이지은은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팀원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윤아는 복수심에 취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묻어둡시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엘리시아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사람 내면의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끌어내는 철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는 대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박대리를 수석 디자이너로, 이지은을 마케팅 팀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그들의 재능과 정직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것은 이 팀이 이제 아첨이나 줄서기가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녀는 남은 팀원들에게도 열정과 헌신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설은 공포에 질려있던 팀원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날 이후 엘리시안 프로젝트 팀은 다시 태어났다. 유나는 최강민이 망쳐놓은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독단적인 보스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리더였다. 박대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그녀가 처음 꿈꾸었던 친환경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지은과 머리를 맞대고 자극적인 허위 광고 대신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던 사무실은 창의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몇 달 후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는 시장에 출시되었다. 결과는 폭발적인 성공이었다. 뛰어난 품질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엘리시아는 단숨에 SH그룹의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어느 날 오후 유나는 강서현 회장의 개인 정원으로 초대를 받았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회장님, 모든 것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유나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젊은 리더로 성장한 유나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단순히 피해자였기 때문이 아니란다, 유나야.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유나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에 있다. 그날 공원에서 너는 춥고 굶주렸지. 손에 쥔 빵 한 조각이 세상의 전부였을 게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나누었어. 자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타인을 향한 연민을 보였고 내가 쓰러졌을 때 두려움 대신 용기를 냈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 진정한 안주인의 정신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정직한 영혼은 드물지.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에게서 SH그룹의 미래를 보았다. 오늘부로 너를 신설되는 신사업 크리에이티브 사업부의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이 회사는 너의 그 고든 정신을 필요로 한다. 네가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들고 싶었던 이 회사의 진정한 정신적 후계자다. 정원에서 혼자 남은 유나는 자신의 찻잔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도 복수를 위한 비밀 병기도 없었다. 자신의 꿈과 존엄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유산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리더 한유나의 얼굴이 있었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그녀의 길고 외로운 여정은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녀는 행운이 아닌 자신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재능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한편의 긴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한유나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우리 모두가 한유나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듯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선한 마음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새벽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엘리시안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